자, 오늘은 계약법을 배울 텐데 이렇게 보시면 제3편 여기 이렇게 펴보셔. 교재 페이지 몇 쪽 있냐면 427쪽 페이지 427쪽 페이지 몇 쪽? 427쪽 펴셨죠? 거기 보면 제3편 이렇게 나오죠? 그 3편 오른쪽에다 메모오셔. 제3편 오른쪽에다가 자 제3편 채권 이렇게 메모. 제3편 오른쪽에다 쭉 위로 써. 위로. 그 다음에 제3편에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채권이 뭐냐고 배웠냐면 채권이 뭐냐 그러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배웠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인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에는 3편 채권의 발생 원인은 하나, 둘, 셋, 4개 있다는 거예요. 채권의 발생 원인에.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매매 계약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계약만 시험 범위야. 계약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뭐라고 됐냐면 다 같이 계약법. 거기 보니까 계약법 이렇게 쓰여 있지? 근데 실제로는 3편은 뭐라고 돼 있었어? 법전에서 편제하는 채권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써놓은 이유는 계약이 성립되면 무엇이 생긴다? 그런 걸 인식하자 그 말이야. 계약이 성립되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어디 그러면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무엇이 생겨? 채권. 참 저렇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채권. 어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도 그래. 채권의 발생 원인이 채권 편에서는 4개 있다는 거야. 4개.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배워? 계약만 배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쭉 지울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그냥 계약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왜 계약을 배우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계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 계약 이렇게 가면 계약은 또 이제 이렇게 가서 쭉 보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느냐면 제1절 계약에는 총칙 이렇게 나오죠. 제1절 총칙 계약에는 또 다시 메모 오른쪽에 계약 총칙. 그 다음에 제2절부터 시작해서 제2절에 계약의 종류가 증여. 그 다음에 제3절은 매매. 제4절은 교환. 그 다음에 제7절은 임대차. 쭉 가서 제15절 쭉 가서 화해계약까지 있어. 화해계약까지.
그래서 2절부터 15절까지 가면 화해계약까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지식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요 세 개만 시험 범위야 이게.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만 시험 범위라고. 동의하셔? 그럼 여기서 자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합격했어. 아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임대차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화해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것만 배울 거라고. 동의하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는 총칙인데 계약 총칙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계약 총칙은 첫째 항상 우리는 법률행위가 다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소멸 사유 이걸 배운다고. 그래서 계약 총칙에서는 첫째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은 첫째 성립 요건, 둘째 계약의 성립 시기 이런 걸 배울 거라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체결합시다 요 말을 무엇이라고 할래? 청약. 혼인 합시다 요 말을 청혼. 알았다 그 말을 승낙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이제 어떤 요건 갖춰야 되나 그건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시기도 이따가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립이 된 계약은 어떤 사연이 있으면 소멸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복잡하니까 계약의 소멸 사유만 배울 거라고. 이게 오늘은 계약의 뭘 배워? 소멸 사유. 이해하셔요? 그러면 계약의 소멸 사유에 해지라는 것과 제 이게 두 개 배울 거예요. 계약의 소멸 사유에.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디로 쭉 가냐면 페이지 467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400 몇 페이지? 교재 467페이지 보면 해지 나오죠? 거기다 밑줄 그으셔. 해제에다가 해제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메모하셔. 해제를 일시적 계약 이렇게 메모하셔봐. 일시적 계약. 해지를 이렇게 메모하시고 계속적 계약. (467페이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 임대차는 월세 한 번만 줍니까? 계속 주고받아야 됩니까? 그래. 임대차는 매달 월세 주고 존속기간 동안에 임대인은 매달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이에 비하여 매매는 잔금 매번 줘? 한 번만 주면 목적 달성할 수 있죠? 이런 걸 따른다. 한 번만 채무 이행하면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일시적 계약을
처음부터 없애겠다 하는 말을 해제라고 그래. 다시 한번 일시적 계약을. 그러면 여기서 해지는 임대차나 고용은 고용계약은 월급 한 번만 줘. 계속 줘. 그 말이 여기 따른다. 해지. 지금부터 끝내자. 그 말을 해지라고 그래. 근데 건성으로 들었어.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없어져. 지금부터 없어져. 지자 있잖아. 여기 해지. 그럼 해제하면 지금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를 안 써도 돼. 이제 해제하면 소급효가 있다고 하고 해지하면 지금부터 효력이 소멸한다고 해서 장래효다 이런 말을 쓰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끝내다 할 때는 해제라는 말을 써. 해지를 써. 그래, 임대차 끝내자 할 때는 해지. 매매 계약을 끝내자 할 때는 해제.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밑줄 그으셔봐. 467페이지에 해제라는 말이 나와. 해제.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일단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메모하셔. 그래서 해제는 계약의 효력이야. 해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없애자 할 때 쓰는 말을 해제. 그래서 자, 우리는 처음에 뭘 배웠냐면 우리는 제7장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 속에는 당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목적도 있어야 되고 또 의사표시. 근데 의사표시 한 개만 있어도, 한 개만으로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계약을, 법률행위를 계약, 다시 청승합치. 근데 지금 뭘 배우냐면 청승합치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할 때 쓰는 말을 뭐라고 한다? 해제. 지금 이거 배우려고 그래. 법률행위 중에서 뭐만? 해제의 대상은 단독행위도 해제한다고, 계약만 해제한다고? 그래. 단독행위를 해제하는 게 아니라 계약만 해제하겠다 그거야 지금. 계약만 해제하겠다. 계약이. 그래서 우리는 계약 배웠잖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계약을 배우지 지금. 그러니까 계약을 없애는 게 해제라고 하는 거지. 단독행위도 해제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단독행위는 해제의 대상이 아니고 해제의 대상은 뭐만? 계약만.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근데 이따가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야, 해제는 어떤 것을 해제하냐 그러면 정신없어서 몰라? 그 이게 처음에 배웠던 계약을 써가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계약은 물권계약이겠어, 채권계약이겠어? 오늘 배우는 계약은 지금 채권편에서 아까 계약이었지? 그래서 이걸 채권계약이라고 불러. 그러면 채권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을, 채권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을 뭐라 하냐면 소급한다 그래. 이렇게 채권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소급해서 소멸케 할 때 쓰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 이렇게 얘기해. 해제. 그럼 해제는 언제 생기느냐 그걸 배우는데, 지금부터 해제는 언제 생기느냐면 한 장 넘겨. 자, 470페이지를 펴보면
470페이지 펴보면 3번에 해제권의 발생 나오죠? 거기에는 동그라미 쳐봐. 약정. 이렇게 동그라미. 약정. 그리고 2번은 법정. 이렇게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으로 생기는 경우로 약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면 법정. 우리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그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원인도 이 해제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법률 규정에서 생기는 경우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약으로 법률 규정으로. 그러면 계약으로 생기는 해제를 다 같이 약정 해제, 법률 규정에서 생기면 법정 해제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구별 개념이 해제의 구별 개념이 처음 용어가 어려워. 그래서 해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구별 개념에서 첫째 약정 해제가 뭔지, 둘째 법정 해제가 뭔지 아주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자동 해제가 뭔지, 그 다음에 넷째 합의 해제가 뭔지, 그 다음에 다섯째 계약금 해제가 뭔지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제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오늘. 그래서 원래는 계약 총칙을 배울 때 쭉 배우고 해야 되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하루 종일 요것만 하고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요것만 잘 알고 가도 시험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다. 채권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케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뭐라고요? 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 해제권의 발생 원인에는 다 같이 약정, 법정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잘 들어. 약정은 뭐냐면 매매계약을 우리가 주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써. 첫째,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토지를 사는데 잘 들어야 돼. 토지를 사. 어째 사냐면 건물 지려고 사. 근데 만약에 건물 지려고 사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단서를 달아. 자, 계약서를 쓰면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매수인이 이렇게 써.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한다 이렇게 단서 달았다고.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해제한다는 사유를 정했음 안 정했음? 이런 걸 따른다. 약정 해제 사유. 해제 사유 약정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해제 사유를 정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전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본다. 약정. 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잔금 언제 준다, 중도금 언제 준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약정이라고 불러요. 약정.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해제 사유에 약정 해제다 이 말을 딱 들으면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속에다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도 생각 안 나면 약정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전부 계약서 속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특약을 말하는구나 개념을 잡아줘야 돼. 다시 해. 계약, 약정. 말이 다르지? 매매라는 계약 속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임대차 계약. 잔금 월세는 10일 날 준다. 그걸 뭐라고 불러? 그래 약정이라고 한다 이게. 다시 한번 약정. 그래서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 했어. 그 얘기하여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여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러면 계약을 깨자 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을 따른다. 약정 해제. 요걸 약정 해제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법정 해제는 법으로 정해졌겠지? 근데 법정 해제는 자 메모 오셔. 470페이지에 470페이지 2번 봤더니 법정 해제권 나오죠? 거기다 오른쪽에 메모해서 법정 해제권은
메모. 채무불이행시 이렇게 써야 돼. 채무불이행시. 법정 해제는 언제? 채무불이행시 생기다 그런 얘기야.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사자가 따라서 약정을 안 지키는 것,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 채무불이행이 뭐라고? 쉽게 말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약속을 미루는 것이 있어. 미루는 거. 약속을 미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행지체라고 하고, 약속을 미루는 것을 뭐라고? 이행지체.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이행지체, 이행불능. 다시 해.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렇게 두 가지 있어.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자,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케 한다. 이거 약정해제라고 그래서. 그러면 채무불이행 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채무자가 채무를 안 지키면 즉시 계약을 깨는 것이 좋겠어. 살살 달래보는 게 좋겠어. 계약 지켜라 그래야지. 따라서 나 계약 지켜라. 그걸 최고라고 그래. 계약 지켜라 요 말을 뭐라고? 최고. 계약 지켜라 요구하는 걸 최고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독촉을 해야 돼. 즉시 계약을 깨버려야 돼. 그냥 듣고 말아. 이제 지금부터는 메모하지 마시고 메모하시오 그러면 해. 자, 약속을 안 지키면 즉시 깨자. 독촉을 하자. 독촉을 하자. 그런데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독촉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독촉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최고하고 즉시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을 해.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이제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이행불능은 우리 매매를 배우는데,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한다고 약정을 해. 매수인은 대금을 주겠다고 약정한다고. 그러면 매도인이 건물 넘겨주겠다고 약정했고 매수인은 대금 주겠다고 약정한 걸 매매라고 하는데, 잘 들어. 매수인의 돈도 타버렸고 매도인의 건물도 타버려서 홀라당 다 꼬실라졌다고. 그럼 매수인은 다른 돈을 찾아서 채무 이행은 할 수 있음 없음? 있어. 근데 매도인은 다른 건물로 대처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매도인만 이행불능에 빠져. 이행불능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만? 매도인. 이제 그런 걸 머릿속에 잡아둬야 돼. 그러면 이행불능에 빠지는 사람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만 생기고, 매수인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아. 매수인의 입장은 단지 따라 이행지체. 그 다음에 매도인이 건물을 넘겨주었더니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등기를 못해 가는 경우 있었지. 이런 걸 따른다. 수령지체. 그래서 용어가 매매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르고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이름을 붙여줘. 자, 이거 여기서부터 또 용어가 다시 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고 대금 주겠다고 약정했으니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매도인은 대금 채권이 생겼고 소유권 이전 채무가 생겼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채권 채무가 있어. 두 사람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채권자. 두 사람이 따라서 채권 채무 생기는데,
매매계약이 딱 체결이 되는 순간 용어가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바뀌면 채무자를 누구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된다. 매도인. 매수인은 아까 논리가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고 매수인은 이행불능에 빠질 수는 없어요. 매수인은. 그래서 매수인은 채권자라고 불러. 다시 한번 채권자 수령지체. 그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채권자 수령지체라는 말이 나오면 매도인이 돈을 안 받아가는 것이요. 매수인이 등기를 못해가는 것이야. 매도인이 돈 주면 돈 후딱 입에다 넣어버리잖아. 돈 주는데 돈 보고 침 뱉는 놈 있냐? 얼른 받아가 버리지. 얼른 주워버리면 받아버리잖아 이런 거. 그러므로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돈을 안 받아가는 것이다. 매수인이 등기를 못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용어가. 따라서 채권자 수령지체는 매수인이 등기를 못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하셔? 자 그러면 이제 이행불능 이런 바. 그러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나중에 최고로 한다 하더라도 이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겨. 논리적으로. 동의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이 최고해야 돼? 최고하지 말아야 돼? 최고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권이 생겨. 동의해요? 그 지금부터 이행지체라도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이행지체를 배우는 거예요. 자, 교재 몇 페이지 가냐면 자, 470페이지를 한번 보셔. 조문 470페이지의 조문 이행지체와 해제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일방이 시작.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가 독촉이요. 최고하고 쓰지 말아 이런 거 다 알게 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행지체는 봐라.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는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이행지체가 있는데 이행지체라도 미리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독촉해라, 독촉하지 말아라. 그 이제 상식적으로 공부하는 거 따랐다. 미리 거절했다. 내 이행기 되어도 이행 못한다라고 거절했다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보면 472페이지 정기행위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듣고 말아버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막 외우면 한없어. 그래서 정기행위는 듣고 말아. 정해진 기간 안에 됐어. 이제 이것만 개념만 잡아.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 이행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12월 20 오늘이 24일 12월 24일 12시에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으니까 오전 12시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큰 케이크 있지? 케이크 20개 갖다 주시오. 그래서 20개 빵공장이다. 그럼 12시까지 케이크 도착하지 않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파티가. 그럼 12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중에서 다 같이 정기행위. 개념 이해하셨지? 12시까지 혼인한다고 봐. 혼인할 때 화한 몇 개 들어왔나? 화한 2개? 하여튼 여기는 당신은 합격해. 대구 여자라 센스가 있어. 모르는데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얼른 강의 나가라는 거 귀찮으니까. 그러면 12시까지 화환이 도착해야 목적 달성할 수 있어. 혼인에서는. 근데 2시 오면 되겠냐? 안 되지.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그럼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지. 그래서 따른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그래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계약의 성질 시작. 여기서 이제 틀리는데, 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어요. 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의 경우 12시까지 이제 혼인을 해야 돼. 화환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그럼 12시까지 화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 머리가 좋아야 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12시까지 화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해지해야 소멸하는 거예요. 12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해, 해지해야 소멸해. 지금 이제 보니까 야 그냥 소멸한다 했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따른다. 계약은 해제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가. 계약은 따른다. 계약은 해제 없으면 천년백년 간다.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라도 해제라는 말 안 했으면 소멸했음 안 소멸했음? 소멸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게. 여기서 함정이 걸리지 않도록 해. 자 문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에는 계약은 곧 소멸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곧 소멸해. 곧 해지할 수 있어. 이 말하고 다르다 그 말이야 이게. 이해하셔야 돼.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에는 계약은 해지 없이도 곧 소멸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아직 이해 안 간 사람 손들어. 왼쪽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12시까지 의원회관 비서실에서 의원회관 지금 의원들 일 않고 전부 뭐 어먼 짓 하고 있잖아. 자기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도 어차피 찍게 돼 있으니까 저런 거라고. 그래서 올해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렇게 일 않고 하는 사람들 내년에 싹 안 뽑고 다른 사람 뽑아야 되는데 또 그놈이 또 나오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는 그래도 그놈 중에서도 좀 덜 나쁜 놈 또 뽑아라는 거야. 웃기잖아 이거. 짜장면 이제 고수톱을 쳐. 의원회관 비서관들은 주로 고수톱 친다고. 그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 하다가 야 우리 점심 먹고 오자. 그래서 전화를 해. 짜장면집에 12시까지 짜장면 3그릇 가져다 주셔. 언제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이런 걸 당사자가 정해놨지 계약으로 12시까지 꼭 가져와야 된다고. 근데 12시 기다려도 안 오자 한 10분 더 기다려서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지하 1층 가면 의원회관 목욕탕이 있어. 가서 이제 목욕 다 하고 와서 보니까 짜장면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 탁자 위에 탕탕 불었어. 그 잠시 후에 철가방이 들어와. 철가방 들어오지? 짜장면값 주시오. 이런 시베리안 철가방으로 대가리 쳐 해야 돼, 줘야 돼. 짜장면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체면상? 그러지, 해지 안 했으니까. 지금 짜장면값은 지금 계약을 이행했잖아, 이 친구는. 그러므로 계약을 이행했으므로 안 먹었어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억울한 게 없어. 네 잘못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 시킬 때 12시까지 김치찌개 2개 갖다 주시오 그랬어. 근데 1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승질이 나서 그만두시오 그랬더니 방금 떠났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약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행여나 이런 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제는 속지 않도록 하셔. 그래서 거기다가 정기행위 자 472페이지에 맨 밑에다가 봐. 즉 한번 읽어본다. 즉 시작. 즉 정기행위에 있어서 최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함정에 막 빠져드니까.
12시까지 짜장면 가져다 주지 않으면 계약은 곧 소멸한다. 해제해야 소멸한다. 정기행위 이행제. 그 다음에 자, 이행이 불가능했어. 그럼 이런 건 쉬워. 그럼 여러분들 책에 473페이지에 546조에 한번 읽어본다. 이행불능과 해제 시작.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걸 잘 봐.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만 생겨, 매수인에게만 생겨. 그래, 매도인에게만 이행불능이 생겨. 그러면 여기 봐, 갑의 땅을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이렇게 토지 넘겨주고 대금 2억 주기로 했어. 그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저당권이 성립이 됐네.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저당권 막 가등기 들을 수도 있다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저당권이 등기가 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다시 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그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고 봐. 가처분 등기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가능, 불가능? 가능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밑줄 긋는 거라고. 왜냐하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저당권이 들어왔다든가 가등기가 들어왔다든가 가압류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없앨 수 있잖아, 이런 거. 깨끗하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행불능이 아니다 알면 돼. 그래서 밑줄 뭐라고 되냐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 밑줄 그으셔봐.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면 이행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런 것들이 이행불능이 아니다 그런 거야. 그럼 이행불능은 매매의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되었다든가 또는 수용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행불능이지. 이중매매했다든가 그런 것들만 이행불능이다. 그럼 이제 정리.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최고 없이 이렇게 하면 돼. 동의하시지?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번 봐. 3번에 1번이 한번 읽어본다. 추완이 가능, 추완이 불가능. 그 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추후에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추후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 봐. 나중에라도 완전 이행이 가능하대. 그러면 독촉하라, 독촉하지 말아라. 이행이 가능하면 독촉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다. 나중에라도 불가능하면 독촉하는 게 부질없지.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따른다. 추완이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그냥 글로 읽어보라고. 추가적으로 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독촉하고. 설득됐죠?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나오죠? 그래서 사정 변경.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4번에다가 사정 변경에다가 사정 변경에다가 가로에 놓고 학자들의 견해는 인정한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그 4번 오른쪽에다가 사정 변경 이렇게 해놓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 사정이 변했대. 2억에 매매했어. 근데 그 다음날 땅값이 5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제 2억에 팔았다고. 그럼 여러분들 요즘에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그 분양권 매매하거든. 1,000만 원에 했는데 막 내일모레는 막 2천, 3천 막 눈이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정이 변해. 그럼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학설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판례는 인정은 예가 없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판례는 있음 없음? 없음. 학자들의 견해는 인정을 해. 학설은. 근데 우리는 학설을 물어봐, 판례를 물어봐. 우리는 대법원 판례를 물어보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인정한 판례는 지금껏 한 개도 없다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다 같이 부수 의무. 거기다 몇 줄 것이죠? 부수 의무는 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여기다가 해지 안 되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한다, 해제 못한다. 해제 안 돼. 그러면 이제 갑부 임야가 있어. 임야가 을과 매매계약을 해서 잔금 500은 이 촌에 살아야 이게 공부 잘해. 이렇게 촌에 살았지 집이. 시댁은 임야에 분묘가 있다고. 분묘가. 그래서 잔금, 매수인의 잔금 500은 언제 주기로 했냐면 분묘 두 개를 옮겨주면 잔금 주겠다고 그래. 분묘 몇 개를? 그러면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어. 임야는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고. 제때에. 근데 제때 이전 등기를 해주었지만 어떤 사정에서 분묘로 옮기지 못했다고. 그러면 주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약정은 지켰어, 못 지켰어?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잖아, 이렇게. 근데 분묘를 옮기지 못했죠? 이런 걸 부수 의무 위반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수 의무 위반 시에는 특약이 없으면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분묘 두 개를 옮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해결이 돼. 그래서 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470페이지 가서 470페이지에 그 왼쪽에 그 이행지체론의 해제권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메모해. 이제 여기다가 여기 왼쪽에다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 왼쪽에다가 최고하고 최고 없이 별표 해놓으시고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 하는 경우가 첫째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금방 했던 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 거절. 미리 이행 거절한 이행지체. 미리 이행을 거절했어. 그 다음에 3번 이행 불능. 4번 사정 변경 시. 그 다음에 5번 최고 배제 특약을 한 경우. 최고 배제 특약을 한 경우 470페이지 왼쪽에다 메모. 자,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있어. 근데 거기에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정기행위 정자 있었지? 그 다음에 거절, 그 다음에 불능, 사정변경, 특약시 이렇게 외우면 되고 여기다 급자 하나 붙여. 자, 외워본다. 급정거, 불사특약시에는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오늘 하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다시 급정거 불능. 특약시, 사정 변경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최고 없이 해제하자고 그래.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물어봐. 다시 한번. 정기행위, 이행거절, 이행불능. 요 세 가지만 물어본다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그럼 거기다가 최고 없이는 급히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서 급히 해제할 수 있는 거다. 정거, 불능. 다시 급정거 불능시. 급자를 그냥 하나 넣었다고 외우기 좋게. 집에 가서 또 급자 찾느라고 난리 내지 말고. 급자가 어딨지? 다시 급정거 불능시에는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특약은 이게 뭐냐면, 특약은 여기 봐. 계약서에다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단서 달았어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 이행 지체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이해하셨어? 이런 게 최고권의 해제 없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다.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474페이지로 가. 그럼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나 이행지체 시에는 최고해야 돼? 최고하지 말아야 돼? 이행지체 시에는 원칙이 최고해야 돼. 근데 이행지체 시에는 최고해야 되는데 최고했더니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야 계약 깨자 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권리가 나오면 이제 권리 나오면 몇 단계로? 따른다. 권리는 10단계.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권리는 10단계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74페이지에 4번의 해제권의 행사 나오지? 해제권의 행사. 거기다가 이제 왼쪽에다 또 메모해. 왼쪽에다가. 그 474페이지 해제권의 행사에다가 또 메모해보자고. 해제권 첫째, 해제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1번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몇 가지 있었어? 법정, 약정. 두 번째, 해제권의 종류는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야, 형성권이야, 형성권. 해제권은 무슨 권?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전부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 그럼 해제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권 효력으로 해제권도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해제권도 포기할 수 있다. 똑같아. 양상대포. 이렇게. 다시 한번 양상대포. 지금 취소권 써줄 때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취소권 써줄 때. 둘째, 해제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이거 배워. 해제권은 누가 행사해?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이렇게 돼. 그래서 3번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채권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언제 행사해? 언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행사는 해제권의 행사 시기를 물어보는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최고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언제와 관련하여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 있죠? 요거 외우줘야 돼.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다 같이 급정거, 불사 특약 시에는 요거 급자 하나 써놓고 정기행위, 이행 거절, 이행 불능, 그 다음에 사정 변경, 그 다음에 언제 특약 시 이렇게. 그 다음에 행사 기간. 해제권 행사 기간은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야. 형성권은 몇 년? 10년. 그래서 해제권이 생긴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어. 몇 년 내에? 10년. 그 다음에 7번, 6번 해제권의 행사 어떻게 행사하느냐? 행사 방법. 그 다음에 7번 해제권의 행사상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빠져버렸네. 미안해. 해제의 대상은 물권계약이요, 채권계약이야? 채권계약. 그 다음에 언제 무엇을 채권계약을 이거 하나만 써놓으면 되지.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6번 5번 언제 행사하는가. 최고하고 최고 없이 최고 후에 행사해야지. 근데 아까 최고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배웠어. 원칙은 최고 해야 돼. 채무불이행에 있으면 최고 하고. 근데 채무불이행 시 최고 없이 하는 거 있었지? 그 다음에 6번 해제권 행사 기간. 그래서 형성권은 몇 년이요? 10년. 그 다음에 7번 해제권은 어떻게 행사하는가. 말로 해도 돼? 소재기 해야 돼?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어떻게 이 말은 행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8번 행사상 제한 사유. 그 다음에 9번 행사 효과. 그 다음에 10단계가 두 개의 권리가 나오면 경합을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언제 행사하는 여기까지 했어. 언제 행사하는가. 자, 여러분 급정거 불사 특약시. 자, 채무불이행 시에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최고하고 여기까지 한 거요. 쉬었다 하자고 여기까지 했고.